한국공간에너지연구회 이은재 대표의 놀라운 공간에너지 진실을 밝힙니다. 제가 이제 오늘 공간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이제 시작하게 될 텐데요. 공간에너지 얘기는 10일 날 서울대 안경훈 교수하고 그 연구팀이 공간에너지의 표현을 이제 진공에너지라고 해서 진공에너지가 어떻게 형상화 가능한지를 이제 다룬 것을 우리 국내 언론에서 이제 크게 다뤘는데, 이것을 일부 언론은 90년 만에 공간에너지의 그 존재를 형상화시켰다고 해서 굉장히 의미를 이제 크게 보고 있는데, 사실은 공간에너지를 형상화시킨, 그 에너지 형상화시킨 것은 이미 지난 1999년에 공간에너지를 일상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장치가 만들어져서 그 장치 힘이 어떻게 물질 단위의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때로는 NMR로, 때로는 이제 전기 전도의 흐름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목되지 않고 오늘에서야 이제 얘기가 다시 시작이 되는 이유는, 지난 1999년에 공간에너지를 서울대처럼 원자 차원이 아니라 분자 단위에서 물질계에서까지도 반응을 이루는 것을 형성한 이런 의미 있는 얘기들은 민간에 의해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우리 사회 이제 고질적인 병폐 중에 하나인데, 민간에서 다뤄졌다는 것은 우리 사회 언론이 주목을 하지 않고 크게는 과학이 아니다, 극단적으로 폄하하고 왜곡하는 언론은 이건 사이비과학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공간에너지 역사는 작게는 100년 전서부터 우주의 시작이 공간의 시작과 동일하다는 얘기는 굳이 과학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이 최초의 시작이 공간에서 시작이 됐다고 하는 부분들은 누구나 짚어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왜 공간 에너지라는 말이 그렇게 폄하되고 왜곡되고 그래왔나, 이거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이유는 하나입니다. 공간이라는 건 이미 20세기 물리학이 시작이 되면서 아무것도 없는 그저 텅 빈 무의미한 상태라는 것이 뉴턴이라고 하는 과학자의 절대 공간의 개념이었고, 공간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어떤 에너지 요동이 가득 차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E는 MC 자산처럼 그 상태가 곧 물질이 된다고 하는, 에너지가 마치 눈사람 만들 때 처음에 눈 뭉치를 모아서 점점 크게 눈사람이 되었듯이 공간의 에너지 상태가 뭉쳐지면 응축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물질의 상태로 불교에서 얘기를 하면 이게 공이 색이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진공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진공묘유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우리 한자어로 얘기하면 모든 것은 무에서 시작이 되는 모든 보이는 실제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공간의 얘기가 점점 가려워졌냐면, 뉴턴 이전에도 기원전 6세기의 그리스 학자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구가 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이 교회에 의해서 천동설이라는 이론으로 확립됐죠. 이 맥락은 뭐냐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힘들이 우주라고 하는 거대한 세계가 아니라 여기만이 가지고 있는 질서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주 안에 한 영역이 아니라 우주와 분리된 여기만의 절대 영역이 이 지구일 수밖에 없다는 이 분리의 생각이 이제 일어난 거죠. 분리를 하다 보니까 무한이라고 하는 얘기는 가급적 빠뜨리는 게 좋겠다. 그냥 무한의 상징인 공간의 얘기를 부정하게 되는 게 뉴턴까지 이제 오게 됐고, 그 뉴턴 이후에는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공간은 아무것도 없는 무의미한 상태가 아니라 공간이 에너지처럼 요동치는데 그것이 뭉쳐지면 이것이 물질의 형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정리를 이룬 게 1933년 디렉의 얘기죠. 공간의 다른 표현인 진공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미약한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얘기를 수학적으로 하기 이전에도 현대 물리학의 두 가지
커다란 기둥은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대성 이론을 세운 아인슈타인도 공간의 에너지 요동을 가지고 이는 MC 자성을 만들었지만, 양자역학 기둥을 세워낸 막스 플랑크 역시도 공간이 진공이 에너지 요동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절대 영도 하에서는 모든 에너지의 움직임이 정지돼야 되는데 절대 영도니까 그 상태 하에서도 에너지의 요동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고서 제로 포인트에서 에너지 요동이 있다고 해서 제로 포인트 에너지라는 이름은 붙였습니다. 학술적으로 의미 있게 이제 짚어진 것은 55년에 노벨 물리상을 받은 윌리스 램이라고 하는 미국의 물리학자. 이 윌리스 램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원자폭탄을 개발하는 맨하탄 프로젝트의 책임자의 수제자입니다. 오펜하이머가 이 진공 속에서의 에너지 요동, 광자와 전자 사이에 작용하는 이 에너지 요동을 다루다가 결국은 완전한 완결을 이루지 못했는데, 그것은 이제 제자인 윌리스 램이 수소 원자에 작용하는 영점 에너지의 나름대로 개입이랄까 힘이랄까 이런 걸 다루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에너지 준위의 변화를 보고서 노벨상을 수상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 에너지 얘기는 여전히 공간 에너지를 다 모아도 결코 물 한 방울 정도의 힘도 안 나온다라고 하는 게 많은 과학자들의 생각이고, 소수의 과학자들의 생각은 대표적인 얘기로 할 후소프 같은 미국의 나사 과학자 같은 사람은 이것은 새로운 대체 에너지원으로서 인류의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을 형성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실제로 포인사에서 3천만 달러를 들여서 90년대 연구를 하기도 했고요. 성공은 못했습니다만 100년의 스토리가 현대 물리학사에 쭉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러나 결국은 이런 역사를 가로막기는 우리 인류사에서도 그렇고 과학사에서도 그렇고 천동설을 지동설이 대체하고 이런 것처럼 결국은 이 장막은 이 장벽은 걷어지게 돼 있는데, 그 신호가 이미 1999년에 시작이 됐죠. 그러고 이런 부분이 조명이 안 되다가 최근 다시 3월 10일 날 양용훈 교수에 의해서 공간 에너지의 존재, 이분들은 이제 진공 에너지 존재로 표현하지만 서울대 공간 에너지라는 검색어를 치든 서울대 진공 에너지라는 검색어를 치든 똑같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 얘기는 곧 공간 에너지나 진공 에너지나 동요란 얘기죠. 공간 에너지의 존재는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상용화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우리가 논박할 수 있는 얘기가 되는 게, 빛은 너무 미약하지만 빛을 모을 수 있는 렌즈라고 하는 도구가 만들어지는 순간 얼마든지 빛이 모여질 수 있는 거죠. 유의미한 수준에까지 빛을 모을 수 있는 렌즈 발명이 인류의 가장 뛰어난 발명이고, 그 다음 발명은 빛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전자기라고 하는데, 전자기는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빛은 곧 전자기파다라고 하는 게 이제 발전기라고 하는 도구를 만들어내게 됐죠. 이 법칙을 유도한 사람은 패러다이라고 이름 없는 인쇄소의 재본공이었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를 연구한다고 했을 때 패러다이를 그 당시 영국에서의 그 학자들은 왕립학회라고 하는 간판을 걸고 당대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우리가 배운 뉴턴 과학은 눈에 보이는 것만 물질이고 힘이고 에너지라고, 마치 천동설처럼 그런 주장을 또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패러다이 연구는, 보이지 않는 전기 연구는 사이비과학이다. 이 얘기는 언제든지 처음에는 천동설로 우주 전체를 부정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전기를 부정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가급적이면 부정을 하고 싶어 했던 것이 지상의 과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런 진통을 거쳐서 200년 만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전기 시대를 우리가 맞고 생활하고 있는 거죠. 현대 물리학에서 물리학의 천재들이 일으켰던 가장 어려운 그 분야가 양자역학 분야인데, 전기 존재라고 하는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는 존재가 파동이라고 하는 부분과 입자라고 하는 부분이 같이 순간이동을 하고 이런 게 가능한 것처럼 어떻게 입자가 파동 형태로 뒤바뀔 수 있느냐. 그러나 극도로 작은 세계에서, 극도로 미시한 세계에서는 그 일이 가능해져. 왜냐하면 극도로 미시의 세계에서는 절대 무한의 세계,
가까이 다가가고 에너지는 결국 무한에서 공급받기 때문에 그 무한이 유한으로 쭉 전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눈에 보이지 않는 최초의 무한의 힘이 공간에서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들을 부정하는 근본을 부정하는 얘기하고 이제 똑같기 때문에 이 근본을 부정하는 얘기를 과학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과학은 엄밀한 의미에서 근본을 향해 가는 공부인데 근본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오늘의 과학은 이 공간을 부정하는 순간 나는 사이비과학입니다. 나는 바리사이 과학입니다라고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은 볼상사나운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벽이 마치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는 것처럼 공간 에너지 존재가 100년 동안 논의가 되고 쓸 수 있다 없다 이런 부분을 99년에 쓸 수 있는 부분을 만들었는데도 갑자기 뜬금없이 지난 3월 10일 공간 에너지 존재가 형상화로도 가능하다는 걸 이제 보여준 것처럼 이제 의미 있게 얘기를 다시 시작하는 게 대단히 고무적인 얘기이기도 하고 고마운 얘기도 하지만 이 공간의 에너지는 이미 우리가 쓰는 물질의 형태로도 충분히 변화가 이루어진 거죠. 우주가 일을 하면서 자연이 일을 하면서 이 공간의 에너지가 형태로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에너지가 이렇게 점점 뭉쳐지면 눈이 뭉쳐진 눈사람 만들 수 있는 눈덩이가 이 얘기가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광소고 자승이다. 이 광소고 자승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실제라고 부르는 나름대로 어떤 형상 같은 것이 가능하다. 공간 에너지를 제대로 이해하자고 서구에서는 우주로 향하고 있습니다. 왜? 공간 에너지 존재가 어떻게 변화의 모습을 보고 있는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우주 공간을 가면 마치 히말라야를 가면은 오염되지 않은 물을 마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이제 찾아가고 있는데 우주가 시작이 되면서 수많은 행성을 만들고 우리 지구라는 별을 만들어낸 것처럼 지구는 지구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에너지의 이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우주선이 굉장히 무섭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주선 대기권 들어오면서 많은 이제 에너지 변화를 일으키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 부작용들이 없는 나름대로 힘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저희처럼 1999년에 공간 에너지를 지상에서 이용할 수 있게 상용화됐다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잃어버리고 있던 근본의 문제, 이 우주가 결국 일을 하고 그러는 우주 에너지를 알아야 자연이 일을 하는 자연 에너지를 알 수 있고 생명이 일을 할 수 있는 생명 에너지를 알 수 있는데 오직 물질만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이런 얘기를 과학으로 얘기하는 것은 과학이 근본을 찾아서 가는 순례자의 모습 같은 게 아니라 과학이 무한의 부정을 지금까지도 멈추지 않는 게 아직까지 노벨상을 수상한 많은 학자들은 이 무한대의 얘기를 피타고라스처럼 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 우주를 다룬다고 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무한에 가까이 다가서는 영의 세계에 이르다 보니까 영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광자에 에너지가 무한대로 주입이 되는 것 같은 그러면 숫자로 정리가 안 되니까 이걸 숫자적인 정리를 해야 되는 그 광자의 세계나 아원자의 세계에서 개입되는 세계에 개입되는 그 무한대의 문제가 학자들이 계속 골칫거리였고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과학의 언어라고 하는 수학이 하는 일이 바로 우주가 가지고 있는 본연적인 특징인 무한대적인 속성을 유한대로 만들기 위해서 수학이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톱질을 하고 대패를 깎아내고 미끈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이제 지금까지 현대과학이었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떤 힘을 가지고 우리가 존재를 부여받았나는 질문을 원천봉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종교도 부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철저히
우리를 물질 만능주의의 세계로 이끌어낼 수밖에 없는